스픽스는 7일 저녁 10시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정밀 분석해 이번 총선 여당의 의석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4만 명을 넘는 폭발적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일 정치는 예능이다라는 채널에서 스픽스 프로그램으로 다시 영상을 제작해 분석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훌륭한 분석이기에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예능이다 제작진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스픽스 정계환 대표의 폭탄 발언이 화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힘 100석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스픽스에서 어젯밤에 긴급 편성한 방송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는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는 탓인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에 대해 어설픈 양당 의견만 실어주는 수준이었는데, 스픽스는 언론사 중 거의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지역별 사전투표율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확보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서 체크를 했는데요. 지역구 비례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의석의 총수는 한 군데 유력한 기관에서 94석, 한 군데는 95석, 또 다른 한 군데가 94석이라고 했습니다. 어딘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전망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론조사도 아니고 각 기관별로 유력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의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방송 중에 말씀드리듯이 아마 오늘 밤 늦게 국민의힘에서는 이틀 전에 있었던 사전투표를 가지고 실제 전국적인 표심이 앞으로 의석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쯤 되면 나올 것인데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내일 아마도 모든 언론이 초박빙 상태다, 이번 선거 끝나지 않았다, 접전지역 줄고 있지만 여전히 30곳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신감 있게 선거는 끝이 났다, 남아있는 것은 95석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좀 좁혀서 이번 총선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요. 전계환 대표가 굳이 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뭔가 의미심장한데, 골 때리는 건 저 전망이 감히 오만하거나 근거 없는 전망이 아니란 겁니다. 정예능 시청자 여러분들도 MBC 여론M에 가서 하나하나 지역구 카운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적으로 여론조사대로만 나온다고 가정해도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회로도 아니고 불행회로도 아니고 실제로 현재 여론조사대로만 계산해도 이런 충격적 예측치가 나옵니다. 또한 양당이 현재도 활발하게 내부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전투표까지 대입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여론조사상 열세가 확실해 보였던 서초을마저 붙었다는 민주당 내부 전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께서도 서울 접전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서초을과 송파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투표 동료 차원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들어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블러핑을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권성동의 강릉의 경우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일주일 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반신반의하며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했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어제 권성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강릉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등을 봤을 때 굳이 어설프게 오차범위 밖 열세인 지역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건 민주당의 내부 여조도 있겠지만 사전투표율을 대입해서 내린 결론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3인데요. 이번 총선은 31.3, 5.6%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가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8.3% 떨어졌습니다.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3에서 4%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결집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호남의 투표율이 엄청 높아요. 사실 이 호남의 유권자들과 수도권의 호남 원적자들의 투표 성향이 연동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거의 이제 투표 분석의 정설입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수도권의 호남 원적자들의 투표율도 높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선거판이 호남과 경북의 사전투표율로서 어느 진영이 결집하느냐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판이 됐다는 건데, 이로써 수도권의 보수 결집이 붕괴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서초을이나 송파을이 접전지라는 것도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지역구엔 권역별로 보수 강세 지역도 있고 진보 강세 지역도 있는데, 보수 강세 권역 사전투표소는 줄이 없었으며 진보 강세 권역은 줄을 서야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동네 미터에서 체감이 돼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호남 내지는 경북 지역 사전투표율과 수도권 거주 지역 본적자 간 연동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번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너무 기대되는데 하지만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투표를 해야 예측 시대로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호소한 대로 더욱 많은 지인 찾기 및 막판 박가리로 투표장에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절대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며 투표만이 살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